안녕하세요. 추상대 수학 10주차 3차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시와 2차 시 때 우리가 대수적 학대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호와 성질들 것들을 탐구했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문제에 적용해 가면서 배웠던 얘기들을 조금 더 체화시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지난 시간 얘기들 중에 요지는 이거일 겁니다. 뭐냐면 대수적 숫자가 있었어요. U하고 V가 K 안에 있는데 오버 F 위에서 알제브레이크예요. 그랬을 때 뭐다? U 더하기 모두 다 이게 알제브레이크 오버 F라는 거예요. UV도 그렇대요. U 나누기 V도 이거래요. 요 사안들을 했습니다. 덧붙여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할 거는 이거였었죠. 지금 이게 FU라고 하면 이거의 기호는 집합적으로 TU에 SU 이렇게 써가지고 SXTX가 F에 있는 다항식인데 이건 사실 알고 봤더니만 논의가 뭐예요? 마치 U를 문자로 생각하는 다항식 환하고 같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로서 F 위에서 기절을 1U U제곱 해서 뭐까지? U의 n-1이요. 이 n이 뭐냐면 정확하게 degree over irreducible U over F 이렇게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하고 나니까 UV가 대수적일 때 이런 거요. UV에 두 개 추가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T의 UV 쉽게 말해서 U와 V로 만들어지는 다항식이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UV 대 SXY, TXY가 어디 다항식환의 원소? 이변수 다항식환의 원소로서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결국은 가장 시작에 있는 걸로요. K가 만약에 F2에 하나만 추가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확대체일 때 그때를 어떤 확대체라고 한다고요? 단순 확대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놨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굉장히 큰 범위에서 사실은 알고 봤더니만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물론 그 추가해야 될 하나를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요, 대수적 확대체에 대한 일단 기본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차원과 관련된 셈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갈로아 이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건데, 어쨌든 셈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거랑 집합적으로 다르대요. 이 콤마가 있으니까 달라 보이죠, 맞죠? 얘네 두 개를 곱하면 I 하면 이거니까 포함 관계상 이렇게 포함은 되지만 같지 않을 건 같긴 해요, 맞죠? 예. 근데 그걸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겠죠. 먼저 시작은 이겁니다. 양쪽이 Q 위에 벡터 스페이스니까 차원을 한번 셈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팅이 요거부터요. Q의 마이너스 2 오버 Q는요. 이거의 차원은 디그리 오버 이레듀서블 마이너스 2 Q겠죠. 이 기하학당식이요. 근데 이건 명백히 요거 생각하면 되죠. 디그리 오버 X제곱 플러스 2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Q 위의 기하학이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따라서 이건 2입니다. 그래서 우변은 차원 2예요. 좌변은 투스텝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루트 2, i는 알고 봤더니만 Q에 루트 2에 i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Q에 루트 2i는 어디부터 재냐면 Q에 루트 2 위에서 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곱하기 Q에 루트 2 Q를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
요 파트는 2예요. 예, 근데 여기는요. 지금 요거죠. I 있잖아요. I는 Q 위에서 봤을 때는 기하당식이 요거겠죠. 그런데 지금 I가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Q 루트 2는 실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실수치 안에.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냐면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irreducible i의 q 루트 2는 명백히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이죠. irreducible i의 q 루트 2는 야가 인수분해가 되거나 맞죠?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x-i로 인수분해 된 게 있겠죠. 근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i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q의 루트 2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여기 위에 기하당식이니까. 근데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irreducible i의 q 루트 2가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여기 스타가 정확히 얼마다? 2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요 차원은 토탈 차원은 차원 정리에 의해서 얼마다? 4예요. 그러므로 본식의 우변은 차원이 2고요. 오버Q에서 이거는 차원이 4예요. 그러므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합적으로도 같지 않아요. 예. 두 번째. 첫 번째 거는요.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파를 6승근 2로 두면 x의 6승 마이너스 2 생각하면 아인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기하기예요. 원익이죠. 따라서 이거는 6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마부 정리를 한번 써보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x 6승 마이너스 2는요. 근이 어떤 꼴이냐면요. 이런 꼴 아니에요. x 마이너스 6승 2 x 마이너스 6승 2의 오메가 x 마이너스 6승 2의 오메가 제곱 땅땅땅 x 마이너스 6승 2 오메가 5승이에요. 여기서 오메가 뭐죠? 오메가는 2의 뭐요? 6분의 2파이 i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육각형의 꼭지점들을 뜻하는 거니까 이들 중에서 실근이 되는 거는 정육각형의 단위원의 정육각형이니까요. 60도, 120도, 180도 이렇게 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이 중에서 실근인 거는 이런 데는 실근이 안 되죠. 여기랑 여기네요. 자,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 둘, 셋 여기니까 여기 있어요. 다음 텀이네요. 이거요. x-6승근 2의 오메가 세제곱이네요. 야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실근은 몇 개 있냐? 이 6차 방정식에 실근은 정확하게 2개 있게 되죠. 예, 꼭 확인해 보십시오. 또, 그 다음은요. 개념적인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산수에서 간혹 이제 나오는 경우들인데요. 예, 먼저 이겁니다. 지금 이 기하당식을 알파의 기하당식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px는 뭐냐면 an의 xn, 그러니까 맨 첫 번째가 기하당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긴 1입니다. 모닉인 걸로 골라야 되니까 an-1에 xn-1다 a0예요. 이럴 때 또 기하당식인데 상수항은 0이 아니래요. 만약에 상수항이 0이면 그럼 어떻게 되죠? 상수항이 0이면 x를 묶어낼 수 있죠. an의 n-1, an-1. 그럼 뭐예요? 이 기하당식이 이렇게 묶어내져 버리면 가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모순. 그래서 얘는 0이 아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 부호로 바꾼 거의 기하당식은 여기에서도 그냥 x 위치에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된답니다. 그렇죠. 근이 되는 건 확실해요.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본래 거의 근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한 번 더 써주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의 기하당식은 본래 기하당 알파를 근으로 하는 기하당식에 뭐요? 부호만 바꾸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된다. 이게 클레임이에요. 확인해야 될 일은 먼저 이거부터요. 근이 되나요? 마이너스 알파는 p의 알파니까 알파 근으로 하니까 그렇네요. 따라서 p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가지죠. 그 다음 얘기는요. 요겁니다. 1호부터 기하당식은 제일 작은 거니까요. 이거예요. 맞죠? 근데 한편 여기에서 그게 요지입니다. 내가 뭘 알고 있냐면 f의 알파나 f의 마이너스 알파나 이 두 개의 체가 같아요. 포함관계가 서로 같은 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보호만 바꾼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는 덧셈에 대한 요건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죠. 반대로도 여기 있냐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알파는 f 알파에 있으니까 f의 마이너스 알파는 f 알파에 있어요. 반대로 알파는 어디 있어요? f의 마이너스 알파에 있죠. 그러므로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니까요. 얘가 그렇죠. 따라서 f의 알파는 f의 마이너스 알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은 거죠. 이 말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요거겠죠. 뭐예요? 기하당식의 차수가 알파에 대한 기하당식의 차수나 이 기하당식의 차수가 어떻다? 같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의 차수만 보면 얘잖아요. 요거의 차수는 내가 컨셉을 정의하기를 얘라고 했잖아요. 근데 차수가 같아요, 두 개가. 따라서 뭐다? 1의 서블 마이너스 f가 뭐다? p의 마이너스 x가 되더라. 조심해야 될 거는 최고창이 1인 걸로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홀짝에 따라서 부호를 한번 바꿔주는 일을 좀 해줘야겠네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최고창이 여기가 n인데요. n 넣었을 때 여기 n 넣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짝수일 때는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n이 홀수일 때는 여기서 부호를 살짝 바꿔주면 등시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체적인 예인데요. 뭐 이거죠. 지금 이건 어디서 모델링화 한 거냐면 세 번째 여기에서 모델링화 한 거죠. x-1에 x의 5승 빼기 1. 그렇죠. 근데 이건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쓸 수 있었죠. x의 4승, x의 3승. 얘가 기하기였죠. 그래서 자동으로 뭐예요? x 위치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것도 뭐다? 기하기인 게 확인이 끝나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은요. 우리가 지금 하는 논의들이 주로 유리수체 위에서 논의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임의의 체 위에서의 다항식 환의 상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 다항식 보시면 x제곱 플러스 1을 보시면 이거는 가약이 아니에요. 만약 가약이라고 한다면 근이 있어야 되죠. 근데 0을 넣어도 0이 아니에요. 1을 넣어도 0이 아니에요. 2를 넣어도 0이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오버 Z3에서. 따라서 x제곱 플러스 1은 뭐라고요? 기하기예요. 그래서 상환 k는 체가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기 펀치라인입니다. 얘네의 상환 안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쓸 때 f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는데 이 fx가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예요. 쓰는데 요지가 요게 아이디얼로 있기 때문에 이 fx의 차수를 얼마 이하로 선택할 수 있다?
1 이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게 요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x 플러스 b에 x제곱 플러스 1 ab가 z3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k 안의 원소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는 ab를 카운트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k의 원소의 개수는 정확하게 9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뭐 복잡해 보이는 경우로 하나 설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들이 가끔 여러분들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루트 안에 다시 루트라서요. 루트가 두 번이 있으니까 루트 한 번 할 때마다 2씩 올라가서 4 아니야? 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이중근호 문제여가지고요. 이중근호인데 이게 어떻게 풀리죠? 루트 2 플러스 1로 풀립니다. 따라서 Q에 얘랑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예요? Q 안의 원소니까요. 그래서 셋으로서 그냥 이게 같아요. 네,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함관계는. 이거 전체가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걸 확인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요 차원을 계산해 주면 돼요. 차원이 얼마라고요?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하던 대로 안 나온다는 게 요지입니다. 3의 1의 16 다음 문항이요. U가 K 안에 있는데 FE에서 대수적이에요. 계속해서 대수적이라는 말을 해주는 이유는 F 알파 F의 요 값이 유한 차원 확대라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유한 값이 아니면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랬을 때 기하당식, 요 기하당식이랑 요 기하당식이랑 요 기하당식에 모두 다 차수가 서로 일치하고 있답니다. 이거는요, 몰라요. 직접적으로 기하당식을 이제 뭐라고 선언해가지고 대수적 연산을 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U분의 1은 명백히 FU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유리식들이니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1 나누기 U를 포함하는 최소체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U는 이거잖아요. 1 나누기 U의 역수잖아요. 이건 여기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숫자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거 역수도 들어있죠. 채니까. 따라서 U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말은 FU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를 1 나누기 U랑 FU랑 같아요. 이 말은 이제 역으로 의미하기를 이 차원이 같아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2차 시 때 배웠던 대로 디그리 오버 1의 섭을 1 나누기 UF예요. 두 개가 같아요. 됐습니까? 같은 요령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가 지금 1은 명백히 FU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U 플러스 1도 FU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잖아요. 채니까 1 나누기 U 플러스 1도 FU 안에 들어있어요. 이 말은 F의 U 플러스 1이 여기 안에 몽땅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요. 역으로 이것도 되잖아요. U는 U 플러스 1에 빼기 1이 지금 요게 어디 들어있냐면 F에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얘 역수가 여기 들어있을 테니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FU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앞에 논리가 똑같게 되겠죠. FU는 집합적으로 봤을 때 U 플러스 1과 다를 바가 없대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기하당식, 얘에 대한 기하당식의 차수도 차원을 뜻하므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크게 혼선을 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아니고요. 대수적 확대체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이거 보시면 두 개가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관계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7 연산을 해보면 49 빼기 16 곱하기 3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수적 원소인 거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Q 알파하고 Q의 뭐요? 1 나누기 알파가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건 앞에서 얘기했었죠. 집합적으로 같잖아요. 네, 따라서 두 개가 같습니다. 증명 끝. 네, 다시 한 번 더. 알파는 대수적 원소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의 제곱은 7 플러스 4 루트 3. 다시 한번 이항하면 알파의 제곱 빼기 7의 제곱은 16 곱하기 3. 따라서 알파의 4제곱 7 곱하기 2알파의 제곱 49 빼기 뭐예요? 3. 그러니까 알파의 4제곱 14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Q 위에서 대수적인 건 확실해요. 예. 물론 이게 기하당식인지 모르겠어요. x의 4제곱 빼기 14x 제곱 플러스 1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수적인 원소는 확실합니다. 예. 다음이요. 본문의 예제들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문제를 하나 설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지금 핵심적 성질은 이겁니다. 야가 다항식들로 썼고 스팬 오버 F 위에서 1 알파 땅땅땅 알파의 n-1이에요. n은 디그리 오버 뭐요? 기하당식 이것이죠. 먼저 이 3차 다항식이 Q의 기하이래요. 차수가 홀수고 3차면 뭐죠? 1차, 2차로 쪼개져야 되죠. 가역이면 1차로 쪼개지면 1이나 마이너스 1이 근이어야 되는데요. 근데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기하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방정식에 실근이 하나 있나 봐요. 사실 실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이 있을 때 그럴 때 루트 3은 뭐가 아니다? 요런 꼴로 쓸 수 없답니다. 그러면 기류법을 써가지고 이런 꼴로 쓸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만약 저런 꼴로 쓸 수 있다면 루트 3은 어디의 원소냐면 Q의 알파의 원소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Q의 루트 3은 뭐예요? Q의 알파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차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원은 x제곱 빼기 2를 생각하게 되면 2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Q의 알파의 Q는 얘는 뭐예요? 이걸 근으로 하는 기하당식인데 그게 1번이죠. 따라서 3이 되겠죠. 그런데 차원 정리를 한번 써보시면요. Q의 알파의 Q의 차원은 Q의 알파의 Q의 루트 3 Q의 루트 3 오버 Q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가정을 기류법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얼마예요? 3이라.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2예요. 이건 불가능하죠. 2의 배수가 3이 된다고요? 무슨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없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 알파 제곱 알파 여기 1을 남겨놓은 이유가 정확하게 이것 때문입니다. Q의 알파인데 얘가 Q의 다항식꼴이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 상황에서는 스팬 오버 Q 위에서 1 알파 알파의 제곱까지로 쓸 수 있거든요. 3차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Q 위에서 기하당식이 아니고요.
조금 더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하인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찰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근이 되는 게 명백히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육승근입니다. 옵저베이션이 이겁니다. 육승근이. 근데 루트 2는요. 육승근 2의 세제곱을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죠? 이 말은 Q의 루트 2는 어디에 들어간다? Q의 육승근 2, 요 확대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차원 정리를 쓰면 Q의 육승근 2에 Q 루트 2가 되고요. 그렇죠. 얘네의 Q에서의 차원은 Q의 육승근의 2에 Q 루트 2, Q 루트 2에 Q가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를 뭘 아냐면 요걸 알아요. 지금 요 파트는요 6이에요. 왜냐하면 x의 6승 빼기 2는 아인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기하학이니까요. 6이 되겠죠. 6승근 2를 근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요 파트는요 뭐 이미 알고 있죠. 2라는 거. x제곱 마이너스 2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 같은 거. 따라서 이 말은 결국은 q의 6승근 2에 오버 q 루트 2의 이거의 차원이 얼마라고요? 3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뭘 알고 있죠? 이 px를 한번 보세요. px는 어디에 원소냐면 q 루트 여기에서의 다항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p의 6승근 2를 대입해 보면 거기에 6승근 2의 세제곱 빼기 루트 2니까 그렇죠? 얘가 0이죠. 맞죠? 지금 내가 먼저 차원을 계산해 놨어요. Q 루트 2 맞죠? 그러니까 지금 Q에 내가 6승근 2라고 썼지만 사실은 Q에 루트 2에다가 6승근 2를 추가한 걸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루트 2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내가 요걸로부터 3은 뭐라는 거냐면 Q의 루트 2의 6승근 2의 Q의 루트 2잖아요. 3이. 근데 이 6승근 2가 이렇게 생겨먹은 3차 방정식의 근이 된대요. 그래서 따라서 그냥 바로 그거라는 거죠. x가 1의 섭을 6승근 2의 뭐요? Q의 루트 2의 기하학당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끝났죠. 3차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찾았고 못 이기라면 유일할 테니까요.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번에도 개념적인 거 한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소수 P가 있고 두 자연수가 있을 때요. P의 M승근하고 P의 N승근을 추가한 확대체의 Q 위에서의 차원은 정확하게 두 개의 MN의 최소 공배수랑 같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쓰게 되면 즉 말하자면 x의 m승 빼기 p, 여기는 x의 n승 빼기 p를 생각하면 차원이 mn이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차원 정리를 한번 쓰면 요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m은 뭐예요? 이 m은 찾고 싶어하는 차원의 뭐다? 배수여야 되고 저거저로 n의 배수여야 되죠. 그러므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약배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한편 GCD를요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작을 합니다. 요거 위에서 요 다항식이요를 이렇게 n 나누기 d만큼 나눈 거에 요렇게요. 이건 실제로 한번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한번 이렇게 요거 근이 되도록 하나 설정한 겁니다. 설정해주면 차원 정리를 한번 더 써보면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시 요걸 중간에 있는 걸로 설정해가지고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의 차원은 m이었었고요. 요거의 차원이 지금 명확하게 구해지진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 결론에 따르면 요거의 기하당식은 어쨌든 요거에 뭐 해야 돼요? 약수여야 되니까 요거의 차수보다 어떻다? 작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두 개의 mn의 곱의 나누기 최대 공약수니까 그것이 곧 뭐예요? LCM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찾고 싶어하는 요 값은 LCM의 배수이자 LCM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LCM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요겁니다. 같은 요령으로 뭐냐면 요 조건이 있어요.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Q고 V가 0이 아니에요. 그럴 때 기하당식을 한번 찾아보래요. 이 I는 허수단입니다. QE의 다항식을 찾는 건 쉬워요. 그냥 이렇게 모종의 그러니까 QU의 다항식이요. 2U가 될 거고요. 더하기 U제곱 더하기 V제곱 하면 이건 분명히 뭐예요? U 플러스 VI와 마이너스 VI를 근으로 갖는다. 예? 근 계수가 요건 됐어요. 됐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죠. 클레임이 이 기하당식이 QU 위에서 딱 이거랑 일치하는 거 확인해 주면 되죠. 그쵸?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if not 그렇지 않다면 무슨 얘기관이 1차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1차식이겠죠. 다시 말하자면 U 플러스 VI가 이미 QU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VI가 QU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내가 알고 있기를 but QU가 R 안의 부분 집합이죠. 왜냐하면 V가 R의 부분 원소니까요. 따라서 이게 되는데 지금 이게 V가 0이 아니라면 이건 허수단이니까 야는 어떻게 해요? R 안에 있지가 않죠. VI가 R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V가 0이 아니기 때문에 I가 뭐가 돼야 돼요? R이 돼야 되죠. 이건 모순이에요. 따라서 지금 내가 얘가 1차식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식이라서 얘밖에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적인 문제인데요. 모닉 기하당식이 있어요. 모닉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이 UV에 대한 기하당식이에요. 그럴 때 fx가 v 위에서 기하일 필요 충분 조건은 입장을 바꿔서 gx가 f 위에서의 기하인 거랑 같대요. 사실 직접적으로 기하인 걸 보이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임명에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보이겠습니다. 먼저 FUV는 FU 위에서 생각하고요. UV, F. 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건 전체에서 생각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차원 정리.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V를 중간에다가 두고 F 위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FUV가 있는데 이렇게 FU 쪽으로 내려가면서 F가 하나 있고 FV 쪽으로 내려가면서 F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등식은 명백히 성립합니다. 다 대수적 원소들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값들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fx가 가정이 fv에서 기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라 사실은 조건이죠. 만약 이걸 하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fu를 읽어주면은 fv 위에서 읽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곧 뭐라고요? fx의 차수가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가정에 의하면 FV는 FV에서 자 뭐예요? GX의 차수가 되겠죠. 1호부터 지금 내가 어느 쪽을 읽고 있는 거냐면 요쪽이죠. 요쪽 파트 읽어주신 거죠. 이쪽 파트를 읽었더니만 여기에 차수가 디그리 오버 F, 여기에 차수가 디그리 오버 G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차수는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반대로 읽어주겠습니다. FU 방향으로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전체 차수가 되고요. 그랬을 때 그렇죠. 이쪽이 맞습니다. 예, 이제 이쪽에서 읽어가지고 요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여전히 뭐예요? 디그리 오버 fx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요 양은 fx 지워지니까 요거만 남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결론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읽어내면 됩니다. fu 위에서 뭐예요? fu 위에서 v를 추가한 건데 그 추가한 거의 차수가 gx래요. 그러니까 gx는 당연히 v를 근으로 갖고 있고 fu 위에서 어떻다고요? 이 차수만큼 있으니까 정확히 뭐다? 기하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거요. fu 위에서의 v의 기하당식은 약수예요. 뭐냐면 gx의 약수예요. 근데 이거의 차수를 지금 내가 직접적으로 카운팅 했더니만 얘의 차수가 정확하게 디그리 오버 gx예요. 그러니까 약수인데 차수가 같은 거니까 진짜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gx가 모닉이잖아요. 따라서 이 gx는 기하기예요. 역할을 바꾸면 말 그대로 gx 입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면 충분 필요 조건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우리가 지금 대수적 확대체와 관련된 특징들을 좀 파악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봤어요. 실제로 문항들이 제 교재에 많이 있는데요. 나머지 문제들도 천천히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대체의 차원을 구체적으로 셈해 보는 문제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차원 계산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다음 차시에서는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주어진 방정식에 해를 하나 추가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은 주어진 방정식에 모든 해를 추가한 어떤 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름하여 분해체입니다. 분해체의 뜻과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